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에서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과 관련해 야권의 무게감 있는 중진 정치인들이 잇따라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전 당대표 권한대행,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12월 4일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들 야권 중진들은 내부 총질과 성상납 의혹에 휘말린 이준석 당대표와 선대위 재편에서 자신만 사퇴 대상에서 제외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 대표는 이준석 대표로 인해 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당대표라는 자리로 권력 노름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이준석에게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로 인해 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표직은 절대 완장찬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과 당원들을 섬기는 자리지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당대표의 행실이 모든 당원들과 의원, 후보에게 이르기까지 근심거리가 되는 총체적 난국 상태입니다. 이 같은 초비상사태에서 선대위 총사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지만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는 또다시 엉킨 실타래로 돌아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권교체를 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상한 행동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 앞에서 실시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무수한 부정선거의 증거들 앞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도 했지요. 부정선거 관련 선거사범만 30년 가까이 수사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인 저에게는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말조차 못 꺼내고 있는 판에 말이지요. 부정선거의 증거들 앞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이준석 대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표의 행동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한 그의 행동이 그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합니다. 당대표라는 자리로 권력 노름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상은 황교안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준석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대표의 오늘 글에도 있습니다만 악성종양 운운하는 도저히 해서 안 될 그런 소리들을 이준석이가 했었죠. 그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심재철 전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현재 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전 의원의 입장문입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총괄위원장인 김종인에 대해서도 사퇴해라. 지금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원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네요.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분노와 한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야당의 소리에 정권이 귀를 닫고 있을 때도 폭염 아스팔트 위에서 혹한의 거리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당원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못 이루면 더 이상 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또 어떻게 됩니까? 1995년 입당 이래 6번째 대선인데
저는 우리 편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당대표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당대표는 후보의 가장 든든한 참모,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대표는 연일 후보와 맞서고 후보에 대한 디스 논평에 열중입니다. 그런 당대표의 행동이 어느 편에 유리한지는 초등학생도 알 지경입니다. 당대표는 물러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오기로 당과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2년 전 타당 시절의 손학규 때 학습 효과를 운운하는 당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닙니다. 후보가 임명한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후보의 제가 없이 자신만 빼고 선대위 지도부 전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임명직의 월권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태에 선대위 최고위직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해주는 대로만 연기 좀 해달라는 실언까지 했습니다. 전면 쇄신이라는데 내 자리는 아니다라는 행태는 잘못입니다. 본인도 사퇴하고 후보에게 전면 쇄신에 그야말로 프리핸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보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후보는 당원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택했다는 후보의 발언은 당원들의 애당심을 폄훼했습니다. 이는 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후보가 당과 우리 당원의 선택과 결정 없이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탄핵 이후 해산 직전까지 몰렸던 당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당원들이 정권교체의 간절한 염원으로 최선의 카드라 생각해서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후보는 사죄 또 사죄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십시오. 후보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당과 선대위의 자중질환은 모두의 책임이며 무엇보다 후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공정을 기치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공정의 칼이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이 아닙니다. 그 공정의 잣대는 후보 자신과 후보의 가족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후보는 가족에게도 위법 사실이 있을 시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대위를 전면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쓸데없이 비대해져 동작이 굼뜨게 된 것은 물론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일부 인사들이 여러 개의 직함을 거머쥐고 자식까지 선대위에 출근시키는 난장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떤 선대위에서도 못 봤던 일입니다. 후보는 문재인 폭정이 일으킨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으며 중대 선거, 크리티컬 일렉션을 넘어 정초선거, 파운데이션 일렉션입니다.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고 목숨 걸고 정권교체의 선봉이 되어 주십시오. 정권교체에 실패할 경우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상은 심재철 전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회 부의장의 입장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문입니다. 제목 자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러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대혼란에 빠졌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빌미로 제1야당과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배제한 채 선대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선대위 쿠데타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아나무인 전횡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동안 선대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더 잘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어쩌면 더 잘못될 수도 있다. 현재의 선대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보강할 일이지 전면 해체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 선대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선대위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차제 선대위를 자신이 전행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강요한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 이런 사람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선거가 잘못됐을 경우 그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후보 등 남 탓으로 돌릴 것이 뻔하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 사유가 또 발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건 후보는 물론이고 당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다. 대선 후보가 선대위의 요구대로 연기하는 배우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총감독이란 말인가? 후보를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고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는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적으로 할 이야기이지 공개적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다. 마치 자신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후보를 바보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계속 모시는 것은 후보나 당원들 모두에게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의 이 말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연기만 하는 배우 운운하는 그 김종인의 말이 얼마나 웃기고 황당하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하는지 아마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 애당초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데 그런 사람을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제 그 선대위 그 난리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하고 자기 혼자 속 빠져서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김종인 이준석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구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김종인도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 허수아비 껍데기라는 것을 자인한 게 된다고 하면서 선거 때는 연기를 해도 되지만 당선돼도 연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국가가 걱정된다고 힐난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호재를 만난 듯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김종인 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이 망발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즉시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원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에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비굴하지 않고 가장 용기 있게 싸운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다음이고 이 윤석열 다음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다음으로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받들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한낱 연기자로 치부해버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권교체 최악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참담한 사실을 김 위원장은 직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리에 집착해 고집을 부린다면 윤석열 후보가 사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라도 윤석열 다음으로 정권교체에 혼신을 바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상은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 현재 김해시 당협위원장이죠. 과거 민주화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도 이른바 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부한 그런 강단 있는 제야 출신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쓴 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에게 총질하는 이준석과 후보를 바보 만드는 김종인, 이 둘을 잘라내야 윤석열이 이길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장기표, 김문수 이런 분들이면 현재 야권에서는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중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듯이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은 퇴진해야 됩니다. 그게 대선까지 가는데 그래도 야권에 조금이라도 아마 더 도움이 되는 길일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